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여기서 지금 덜어내야 될까? 아니면 어떠한 분들은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해야 될까? 굉장히 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저는 뭐 손절을 해야 된다. 빨리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말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조정에 여러분들이 답답함이라든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2021년도 들어와서 가장 길었고 가장 깊었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주식을 최소 3년,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최근에 조정 뭐 힘들긴 하셨겠지만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생각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을 투자자분들은 뭐냐면 작년 혹은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삼성전자가, LG전자가, SK하이닉스가, 현대차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도 수년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그것을 주린이 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구나, 삼성전자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들어왔는데 막상 그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나서 종목들을 보니까 어땠죠? 2월달부터 3월달부터 4월달 쭉 움직이면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뭐 작년에 수익을 벌어 놓으셨다면 괜찮지만 수익도 많이 안 난 상태에서 이번에 좀 깊은 조정을 받다 보니 당연히 계좌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주식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방법을 하셨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실 종목들은 보유를 하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방송 그리고 2주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실적이 좋아지느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단일 기업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고 이번 2주 동안 종목들이 빠진 이유는 뭐 기업들의 문제가 있어서 빠진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시장 지수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 그러면 시장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해당 종목들은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거나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블라인드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 분들은 지금 매매를 해도 괜찮다. 자, 만약에 그 종목분들이 실적이 안 좋았거나 모멘텀이 없었다면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밀렸다가 회복을 해도 많이 회복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8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2주 동안 시장이요, 코스피 코스닥도 다 모두 8% 가깝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지수가 1%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2에서 3% 빠져요. 그러면 지수가 8% 빠졌다는 것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20%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고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 나가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또 뭐가 있죠?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오늘 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다곤 하지만 지금 보면 시장과 함께 하락을 했어도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러한 종목군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매게 되면 12%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뭐 물론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SK하이닉스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그냥 사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때 그 당시죠. 그 당시 월요일 날이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날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시작하신 분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시작하신 분들 당연히 계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분들이 다 겪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조정 나오고 나서 시작할 걸. 이 있고 나서 시작할 걸. 그럼 그분들은 다음에 다른 악재를 안 만날까요? 그분들도 똑같은 악재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언제보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테마가 있고 수급이 살아있고 그러한 종목군들도 좋아요.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손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밀리고 나서 수급과 테마 때문에 매수를 해놓고 밀리고 나서 그때 돼서야 실적을 체크를 한다는 게 저는 가장 잘못된 방법이다. 테마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어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수소차 SPLC를 볼까요? SPLC 오늘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왔고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제가 그냥 흘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블라인드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번 조정이 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물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알아도 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 저는 계속해서 지금은 홀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 실적이 안 좋다면 종목을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추가 매수의 기전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느냐, 그리고 3분기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고민을 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동안 저는 종가 기준에 장 초반보다도 오후 3시 이후 가격으로 추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2주 동안 시장 빠졌을 때 미국은 신고가였습니다. 지금도 다시 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어제 고점을 넘어가려 하기 직전이에요. 만약에 넘어가면 또 이 미국 지수는요 역사상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가진 못해도 반만이라도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추매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보 학생이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을 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김쌤 검색어 4글자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김쌤이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댓글들,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소통해 보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장중에도 나는 방송에서 본 김쌤 너무 든든하고 투자생활 함께하고 싶은데 이 김쌤과 투자생활 어떻게 함께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1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가득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방송 외의 시간에 장중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 다양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 김쌤께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내려주고 계시니까요. 장중에도 나는 김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란톡에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고 종목 상담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 분의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회원님뿐만 아니라 이 노란톡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김쌤, 삼성전자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명쾌한 답변 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전자는 왜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사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는 좀 필요하다. 아마 지금 저한테 이 삼성전자 문의를 주시는 굉장히 많은 분, 99%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5%, 10% 수익을 조금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로 저는 5%, 10%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주식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5%, 10%의 수익을 생각해서는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5%, 10% 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가 5%, 10%그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근데 시장이 뭐 단기간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날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삼성전자가 60%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0% 올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중소형주가 200%, 300% 올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0에서 300% 오른 종목에게 야, 내가 지금 너를 샀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또 200에서 300% 올라가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다라고 생각이 들죠. 삼성전자는요, 가격보다는요, 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약 1년을 투자를 할 수 있고 3년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5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 기간을 생각을 해보시고 오래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중소형주를 사타 팔았다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포트를 딱 차려놓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길게 투자는 못할 것 같고 단기간 안에 조금 더 회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투자를 해도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기간을 보시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투자를 할지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아예 전략상 맞지를 않는 거죠. 삼성전자가 2%, 3% 올라가면 중소형 반도체들은 10%, 15%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기적인 계좌에 조금 순환을 생각을 하신다라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뭐 맞지를 않는 거죠. 네, 맞지를 않는 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가 얼마에 있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서 빚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지금 다 사는 건 저는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씩 아니면 10주씩 아니면 월급날마다 10주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삼성전자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사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종목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적립식으로, 적금식으로. 자, 이번 주에 내가 오늘 고기를 한번 사 먹어야 되는데 한번 사 먹을 거 참고 삼성전자를 한 주 사고 이번에 월급날인데 가방이나 이 신발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참아야지 하고 그 돈으로 또 삼성전자 한 주 혹은 2주 이렇게 사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저는 더 적합한 게 삼성전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 지금 위치에서 추매를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딱 하나
오래 가져가실 수 있으면 지금부터요 매주 한 주씩 사세요. 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회원님뿐만 아니라 이 노란톡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김쌤께 기습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계속해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빠르게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흑유님입니다. 종목명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8,100원 비중은 15%입니다.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김쌤 도와주세요. 네, 일단 뭐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약간의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를 하셔야 돼요. 2차 전지가 나빠서가 아니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LG화학이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한번 주가를 보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강했던 모습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 굉장히 좋았던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 혹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신에 그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수소차, S퓨얼셀, 수소, 자, 두산퓨얼셀, 수소, 하나솔루션, 자, 태양광. 그 같은 지금 이 에너지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힘이 수소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 16,000원이겠죠? 16,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기간이 조금은 길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신성델타테크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이 종목 매매를 했으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신성델타테크가 한 번 시세를 내고 조정을 받았던 패턴들을 한번 볼게요. 조정 받았죠. 자, 이게 3개월이에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평선이 깨지니까 다음 시세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된다. 자, 제가 여기 3개월이라 그랬고 그 다음은 뭐라 그랬죠? 5개월이라 그랬죠. 점차 가격이 올라왔다가 추세가 한번 깨지면 조정을 받는 기간도 길어졌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신상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18,000원대, 19,000원대, 20,000원대 안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3년, 5년 뒤에 보면 정말 낮은 가격일 수는 있지만 우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16,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조정의 기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를 하시고 저는 만약에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되 문제는 1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네,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000원도 이탈되지 않고 13,000원도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상승했을 때 충분히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신성 델타테크 이어갔습니다. 13,000원이라는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하셔서 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바로 알아볼게요. 닉네임 코코님입니다. 종목명 C큐브 매수가는 1,698원 비중은 20%입니다. 강제 장투 중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코코님 강제 장투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 김쌤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C큐브는요. 차트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C큐브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차트 흐름이 비슷한데.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띌 거예요. 거의 2주 동안 쉼없이 밀렸다가 이번 한 주 또 월화수목금 반등을 하면서
거의 다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적이 좋거나 혹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자, 이것 꼭 기억을 하세요. 자, C큐브는 보안 관련주입니다. 자, 보안 관련주는 일단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산업 환경이 모두 AI라든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특히 그러니까 이 C큐브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면서 보안 관련주가 핫할 때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AI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점차 발전해 갈수록 보안 쪽도 발전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점수를,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C큐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3시 이후 가격, 3시 이후 가격, 그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3시 이후 가격에 1차 추가 매수는 해도 괜찮다. 대신에 이러한 차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의 저는 공통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나라 지수가 좀 많이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저점이 손절 가격이에요.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전략 제시를 드려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해당 종목에 대한 단일 악재가 나와서 금요일에 저가의 가격대를 이탈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 이 가격이 이탈됐는데 올라가겠지 더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더 낮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C큐브 진행해 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딩동님입니다. 종목명 제넥신, 매수가 98,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딩동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김쌤. 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해요. 참 애매한데, 지금 만약에 시장의 트렌드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면 저는 이 종목을 그래도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제약바이오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갖고 있는 사람, SK 그룹주를 갖고 있는 사람, 한미 그룹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하신 분들, 혹은 기타 이제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안에 속해 있음에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도 테마가 연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제넥신을 손절하고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블라인드 종목 때 말씀드리는 종목도 괜찮지만, 제약바이오를 줄이고 제약바이오로 지금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우선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유리하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케로나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적. 자, 코로나19 레케로나 치료제라는 테마가 없더라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잘 나왔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넥신을 제 말씀을 듣고 손절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손절을 하신 이후에 제약바이오를 만약 같은 섹터 안에 종목을 고르신다면 셀트리온 그룹 쪽 안에서 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안에서의 탑픽은 당연히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SK 바이오팜도, SK 바이오팜이 싼 건 아니지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 SK 바이오팜처럼 기술력은 있고 수급도 다 해소가 됐고 이제 다시 오를 일만 남아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왜냐하면 자, 제넥신 같은 경우 제넥신과 SK 바이오팜 위치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넥시는 손절 라인을 잡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SK바이오팜은 손절 라인이 정확합니다. 언제? 금요일날 저점 이탈하면 이 종목도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제넥신 진행해 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하루 안에서도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이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 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할 전략 정말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도 이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이 시장의 흐름도 좀 짚어주고 또 궁금증도 받아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투자 생활 함께 하시면 이 김쌤께서 이 시장의 흐름도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궁금증도 받아주시니까요. 이 전략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종목들까지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광개미님입니다. 종목명 LG디스플레이 매수가 24,400원입니다. 비중은 15%인데요. 우리 김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남겨주셨네요. 김쌤의 리뷰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남겨주셨으니까요. 진정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더 집중 있게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작은 화면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도 이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LCD, LED에서 OLED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노트북도 이제는 뭐 OLED 패널로 변해가고 있고 핸드폰도 당연히 OLED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폴더블 폰에 대한 흥행도 있고 뭐 많은 지금 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OLED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저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올라오고 있는 광고성 글들은 불법 광고니까요.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운영진 분들이 빠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 빠르게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오리님, 종목명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288,088원이고요. 비중은 17.59%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요. 우리 친절하신 김쌤 선정될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오리님의 고민도 해결해 볼게요. 네, SK이노베이션 걱정할 거 없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사업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실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진 않아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많은 주린이 분들이 전기차 배터리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 구성, 사업 매출 구성, 매출 비율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훨씬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석유화학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LG화학이 GM 볼트 제품 리콜, 그리고 또 삼성 SDI가 그 여파에 따른 조정, 또 SK이노베이션도 뭐 이제 LG화학과의 소송전, 이러한 것들에 많은 노이즈가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요. 저는 이 석유화학주들은 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자, 가격이 그렇게까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 더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요. 우선은 한 가지 조건은요. 추매를 할 때 하시되 두 번 추매를 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이 두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50만 원어치를 또 추가 매수를 하시고 5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시총 상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두 종목군들은 저는 그대로 보유 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보고 오도록 할게요. 노란톡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한 분만 더 선정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디스트로이어님입니다. 종목명 신풍제약 매수가 69,900원, 비중은 10%인데요. 많은 분들 아쉬워하시는 만큼 저희가 추가적인 종목 상담을 노란톡에서 더 진행하도록 할 테고요. 디스트로이어님의 고민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대답을 드릴게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 욕을 하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신풍제약의 투자 메리트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왜 올라왔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파라맥스라는 것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치를 계속해서 이제 내올 것이다라는 희망 때문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하한가 한번 맞았죠. 네, 하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신풍제약이 추진했던 그 파라맥스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어요. 물론 이 FDA라든지 승인을 하시는 곳에서 어느 것을 개선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라 했을 때 신풍제약이 뭐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저는 덜어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종목 상담은 장중에 노란톡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방송 시청하시면서 잠시 내 종목 안 나와서 다른 일 하시던 분들 빠르게 지금 TV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김쌤의 픽인 블라인드 종목이 지금 공개되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쌤께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이후에 제가 저만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 배달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 아마 호캉스가 유행이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요새는 호텔에서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했다면 로봇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이제 문화라고는 하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점점 로봇 상용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야기가 됐었던 거예요. 뭐 AI 로봇 혹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로봇 산업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한번 세게 갔죠. 그다음에 전기차가 세게 갔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까를 고려를 해보면 이 로봇 산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 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릴 때 어떠한 이야기들 많이 했냐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모자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힌트 아주 빠르게 쇼미더머니처럼 하고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쌤과 이 티키타카를 준비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힌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거를 굉장히 꿈꾸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시민 분들이 땡땡 가게를 지나가면서
이거 하나 딱 되면은 내 인생 역전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땡땡하게 지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아, 땡땡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아까 노란톡에서 우리 별밤님께서 김쌤의 리딩이 땡땡 당첨보다 힘드네요 라고 남겨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좀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땡땡 두 글자의 첫 글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땡땡 당첨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꿈처럼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제 좀 내려온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이 너무 이상적인 꿈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이 소확행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뭔지 좀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소확행은 요즘 강아지를 한 마리 조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서 뭐 이구아나, 거북이, 파충류, 앵무새 등등 참 다양한 동물을 키워봤는데 이 국민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는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를 말씀드린 이유 여러분들 다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저 어디 가면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곰돌이상? 에 가깝다고 한다면 저는 강아지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강아지 중에서도 저와 닮은 강아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땡땡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자, 말땡땡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말땡땡 이미 많은 분들 아시고 계셔서 말티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티즈의 끝에 두 글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땡땡 당첨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의 첫 글자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소확행 여러분들의 소확행이 뭔지도 참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소확행. 자, 보통 사람들의 보 하나 추가해 주셔서 딱 네 글자 합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노란톡 확인하고 있는 동안 우리 김쌤께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많은 섹터들이 최근 2주 동안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습니다. 하지만 뭐 조정의 깊은 만큼 반등도 충분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 조금 더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